자, 28 청춘 누나들 사랑합니다. 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딱 누나가 딱이야. 가분하고 코웃음 치고 은근슬쩍 기대는 여우 내 눈에는 너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은 사이 별을 따오라면 따올게 달을 따오라면 따올게 버리다고 얕보지 마라 놓치면 후회할 걸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나만 한 번 믿어봐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우린 자기야 남자답게 책임질게 내겐 넌 내게 딱이야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늘은 흥미로운 테스트로 28 청춘의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테스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한 손으로 다른 손 손목을 이렇게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는데요. 다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잡히는데요? 네, 그냥 잡혀요. 뭐 조금 안 잡히는 분들도 계시고. 저요. 안 잡혀요. 아이쿠야.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하는 테스트예요? 이게? 네, 네네. 이 테스트는 미국의 윌리엄 허버트 셀던 박사가 고안한 체형 유형 테스트인데요. 내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먼저 엄지와 중지가 이렇게 겹칠 경우에는 타고난 마른 체질이세요. 그래서 근골에 바르기 좋지 않아서 체중이나 체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체형이고요. 두 손가락 끝이 닿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체중 조절이 쉽고 근육량도 잘 늘어나는 체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이 다 감싸지지 않는 경우에는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엄지와 중지로 손목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자, 이거 속이면 안 됩니다. 다 드세요. 네. 빨리. 다 드세요. 손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실제로 본인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사실 80kg가 넘었는데 단식해서 지금 10kg 정도 감량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더 빠지지 않아요. 저를 보면 살찌는 체질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를 모르겠다 하며 28 청춘 앞으로 도움을 요청한 분이 계셔서요. 이분의 사연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애기는 엄마 뱃속에 있잖아. 이건 애기가 아니라 축구공 7개가 겹쳐 있는 거야. 아이고. 어우, 커피. 어우, 맛있게 내려 맛있겠다. 잡수네. 임산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 15년 차 주부 유재희입니다. 초반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식단은 샐러드랑 닭가슴살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두세 달 먹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먹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걸로는 계속 할 수 없겠다. 그러다가 황제 다이어트라고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어요. 야채랑.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그때 유행하는 뭐 수영, 요가, 헬스, PT, 뭐 에어로빅 여러 가지의 운동을 다 해봤는데 전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야. 제가 결혼 전에는 58kg에서 60kg 초반대를 계속 유지했었었는데요. 아유, 과거에는 엄청 세상에. 말씀하셨네요. 네. 야. 첫째 낳고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는데 둘째 낳고 나서부터는 몸무게 변화가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90kg 중후반에서 아무리 빼도 80kg 중후반 그 전후의 숫자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 오랜만이네. 아, 그렇구나. 벌써 모임 날짜구나. 그래, 알았어. 잘 지내고 있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그러게요. 그러게. 이번 모임 갈 수 있을까? 아, 보니까 입고 갈 옷 때문에 모임에 사실 예쁜 옷 입고 가고 싶거든요. 입을 옷이 없는 것 같으면 속상하죠. 이제 배는 또 가려야 되니까 네. 또.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작네. 모임을 나가야 되나? 아,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모습이 보기는 좋습니다. 아니 저렇게 치열하게 운동도 하시고 다이어트 중이신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많이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새벽에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피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우선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약물에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가 운동을 그만두게 됐어요. 식사 준비 중이시구나. 야, 죄송한데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기는 고기가 너무 많으신데요? 유진아, 서진아, 밥 먹자. 아, 아이들 아, 차려주신 거.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 각자 자리에 앉아. 맛있게 먹어. 배고프지? 앉아서 먹어, 앉아서. 아구 잘 먹네, 우리 애기. 맛있어? 배고팠지? 정말 한창 먹을 때죠. 네.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1일 1식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보다는 우선 몸이 좀 가벼워진 걸 느껴서 계속 지금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유 애들 밥 다 차려 먹이고 나서 그제야 이제 혼자 식사하시네. 밥은 잡곡밥하고 그다음에 고구마 반 개, 그리고 시금치 이런 저염식 식단으로 가볍게 먹고 있어요. 저는 국도 안 먹어요, 국물도. 그리고 튀긴 음식, 뭐 이런 뭐 탄산음료, 뭐 단 거. 그러니까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젤리, 과자 이런 군것질 그런 것도 안 좋아하고요. 특별히 크게 이렇게 살찔 만한 음식을 좋아하지는 하는 건 없어요. 정말 속상할 때는 식당을 가면요. 요즘에 아이들이 한참 클 때라서 밥을 추가로 많이 시켜요. 고기 먹을 때. 근데 항상 아주머니가 제 앞에 놓으세요. 항상. 올해는 꼭
체중도 줄고 건강해져서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요.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살이 안 빠진다. 그 이유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네. 직접 만나 뵙고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재희 씨,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아니, 실제로 뵈니까 살 때문에 고민인 분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날씨 탓인데. 네. 아, 지금 옷으로 좀 살들을 다 잘 숨기고 왔어요. 진짜 웬만한 다이어트는 유행보다 더 빨리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한 60kg대를 유지했었는데 이게 빠졌다가 쪘다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요요가 오더라고요. 지금 한 20kg 정도 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빠지지가 않아요. 아. 야, 진짜 저랑 같은 40대 중반이신데 건강이 가장 걱정이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방간 수치도 높고 골반 통증까지 와서 오래 걸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 먹는 것마다 체하고 소화도 안 되고 또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만이 암까지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먼저 이 췌장암입니다. 이 비만일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고 췌장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 암 발생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간암입니다. 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에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간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다음은 자궁 내막암입니다. 이 비만 여성의 경우에는 이 매달 생리 과정에서 이 정상적인 배란과 생리가 어려워지고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인해 자궁 내막이 이 과도하게 성장하고 증식해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암 환자 총 630여만 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암의 약 4에서 8%가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며 과도한 체지방은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약 17%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는 필수일 것 같은데 혹시 다이어트 성공하시면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주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하고 나이트 가고 싶어요. 야, 나이트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야. 제가 노력하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뭐 표정 보니까 안 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운동도 하고 음식은 적게 먹고 하는데 왜 안 빠지는 겁니까, 선생님? 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손가락을 이제 쫙 손가락을 펼쳐서 들어주시고요. 화면을 보시고 내가 여기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접어주시면 됩니다. 아, 손병호 게임이네요. 그러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자주 더부룩하다. 명치 주변에 찌릿한 통증이 발생한다.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팽만감이 있다. 아, 요 가끔 뭐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혹시 3개 이상, 3개 이상. 네, 3개 이상 손을 접었다 하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네. 저는 1개 접었는데요. 다행입니다. 아유. 근데 왜 뚱뚱하죠? 자, 근데 이건 소화와 관련된 증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이 우리 몸속 중요한 장기인 이 위가 건강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렇게 위가 건강하지 못하고 소화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아하. 혹시 유재인 씨도 평소에 이 소화가 잘 안 되시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간식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데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소화 불량이랑 비만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설명을 드리기 앞서 일단 위에서 항문으로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식도를 지나서 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6초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 위에 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이때 음식물은 위에 연동 운동을 통해서 잘게 부수어져서 죽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 4시간 동안 소장으로 이동해서 음식물은 완전히 분해돼서 온몸에 영양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가 대장을 따라 서서히 이동하고
항문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될 경우에는 영양소 섭취, 저장, 배출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화불량 상태로 영양소는 적게 흡수되고 몸속에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체내 소비율량이 줄어들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영양소를 적게 흡수하니까 자꾸만 배가 고파져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결국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소화불량 안 걸려본 성인은 없을 겁니다. 예, 이게 비만의 원인이었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 이 소화불량을 겪어 병원을 찾은 사람이 61만 6,170명이라고 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다고 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서 내과에 자주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떤 때는 위경련, 어떤 때는 위염이라고 하시는데 그 차이를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먼저 위경련은 그 위장의 연동 운동이 급격하게 증가해 위장이 수축하면서 이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급성 위경련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다음으로 위염은 위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요. 소화불량, 트림, 명치 부위 통증,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위험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오래되면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위염이 더 진행되면은 위궤양이 됩니다. 이 위 점막부터 하층까지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움푹 파인 것을 위궤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궤양을 빠르게 치료하지 못할 경우에 이 위벽이 뚫리는 위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복막염, 폐혈증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개의 위 사진이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는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사진입니다. 혹시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왼쪽 아니야, 왼쪽? 누가 봐도 저기 좀 피가 맺혀 있고 네, 왼쪽. 좀 지저분하죠? 네. 딱 봐도. 왼쪽이 막 긁혀 있는 것 같아요. 아우. 네, 정답은 바로 오른쪽입니다. 에? 아니, 오른쪽은 깨끗한데? 이 왼쪽 사진은 급성 위염, 오른쪽 사진은 만성 위축성 위염의 사진입니다. 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는 이 급성 위염, 왼쪽 사진이 더 심각해 보이지만 네. 이건 갑작스러운 상처나 스트레스, 그로 인해 이제 갑자기 붓거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금식을 통해 위를 쉬게 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만성 위축성 위염은 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이 자세히 보면 혈관이 보이고 표면이 깎인 느낌이 나죠. 이 정상 위는 위벽이 두꺼워 혈관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위벽이 이 오랜 동안 염증으로 인해 깎여서 이 모세혈관이 보일 정도로 울긋불긋해진 겁니다. 이렇게 위벽이 얇아질 경우에 이 위산이나 세균 침투에 쉽게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심각할 경우에 위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만성 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위암이 발생할 위험이 6배 높다고 합니다. 소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소화에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 처음인데요? 이렇게? 자, 퀴즈에 앞서 규칙을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드릴 건데요. 둘 중에 소화가 빨리 되는 음식을 칠판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발표하신 후에 내 답이 틀렸다. 그럼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퀴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많은 팀이 우승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밥과 떡 중에 소화가 빠른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네,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밥도 있고 떡도 있는데, 자, 왜 밥을 썼는지. 예. 밥은 네. 이제 작아서 소화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알갱이가 작으니까. 예. 자, 그 바로 옆에 저 아까 또 10kg 빼신 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떡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네네. 떡을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더 빨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건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떡을? 둘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떡입니다. 밥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진짜. 야, 전멸인데요? 전멸이에요. 야. 그렇더라고요. 전멸이에요. 이럴 수도 있나요? 야, 술렁인다 지금. 아니, 근데 왜 정답이 떡인가요? 이 쌀밥은 껍질을 도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종자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분쇄해서 쌀가루로 만든 떡에 비해서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때문에 이제 밥을 드실 때는 20, 30회 이상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28팀이 3분, 청춘팀에선 1분이 서 계십니다. 유일하다. 야.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고등어와 갈치 두 생선 중에서 소화가 빠른 음식은 무엇일까요? 칠판에 정답을 적어놔 주세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다 쓰셨으면 정답을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청춘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셨어요. 네, 고마운 일이죠. 왜 고등어가 소화가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고등어는 푸른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칼치 하얀 생선보다는 고등어가 더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갈치살이 네. 더 부드럽고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고등어가. 갈치살이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럼 바로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갈치입니다. 야, 역시 갈치가 날씬하니까. 자, 그러면 야. 왜 갈치가 고등어보다 소화가 잘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고등어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국민 생선이죠. 이 바로 오메가3가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지방이 위에 들어가면 담즙산이라는 것이 나와 혈액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 담즙산이 분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소화 역시 늦게 됩니다. 이 반면에 갈치는 흰살 생선이라 이 지방 함량이 낮고 위장에 부담이 적어 소화가 더 빨리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살아남으신 분은 28팀의 2분 뿐입니다. 박수! 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난 소화만큼은 자신 있다는 위대한 위장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그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 이야. 아이고, 시원하겠다. 아이고, 와. 맛있게 드신다. 맛있게 드셔. 이야. 어머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 40대 유튜버 이지상입니다. 시작한 지는 4년 정도 되었고요. 특별하게 거창한 다이어트는 해본 적은 없어요. 가장 많이 나갔을 때는 52 정도 되었는데 30대 이후로부터는 50kg를 이야. 유지하고 있어요. 와, 부럽다. 여러분, 오늘은 집 근처에 분식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요거는 떡볶이, 이야. 김말이, 저는 기본 김밥이에요. 국민 소울푸드죠. 네. 아, 먼저 떡볶이부터 먹어볼게요. 야, 김말이 먹고 싶다. 계란은 떡볶이 국물에 으깨 먹어요. 이야. 저 계란. 드실 줄 아시네요. 이야. 아껴둔 김밥 꼬다리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분식을 이야. 먹었으니까 한식을 먹으러 갈게요. 아니, 바로 드시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또 들어간다고요? 칼국수 하나랑 만두 하나요. 칼국수에 야, 만두까지. 맛있겠다. 아까는 에피타이저였고 이번엔 본식이에요. 오 마이 갓. 와, 칼국수, 와. 만두. 와, 배고파. 만두. 한 입에. 배고파. 아우. 칼국수에 넣으면은 만두국이 됩니다.
한 입에 진짜 만두. 잘 드신다. 와. 지금 만두 접시는 벌써 비워졌어요. 와. 와, 순식간에 다 국물까지.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드신다. 야, 진짜 복스럽게 여러분, 드신다. 제가 오늘 밥을 안 먹어서 고기를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야, 또 오늘 드세요. 김밥 드셨잖아. 야. 어머, 진짜 세상에. 어머, 웬일이야. 사장님, 화장실 어디예요? 야. 아, 이제 정리하고 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와. 와. 야, 연어 저거. 와. 어우, 이야. 연어덮밥에 돈가스까지. 야. 저 배고파 본 적 처음이에요, 지금. 아, 그죠? 와, 그래. 너무 맛있게 드신다. 와. 밥위에 양파, 연어, 와사비. 정말 음식을 사랑하시는구나. 돈가스도 먹어보죠. 이렇게 하면 돈가스 덮밥. 세상에. 좌우로 다 쓰시네. 어머. 아, 양손을 쓰시네, 양손을. 그렇죠. 이제 저는 다 먹었고 마트 장 보러 가겠습니다. 강철 위장이시네. 저녁엔 고기 먹어야겠다. 야. 와. 사장님, 네. 항정살 하나 주세요. 고기 샀으니까 야채를 사야겠죠? 지금 샀습니다. 고기랑 야채랑. 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것 같고요. 뭐 외식까지 합치면은 뭐 식비는 1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와. 야. 아니 근데 아, 소화가 그래도 잘 되시나 봐요. 아니 소화력이 놀랍네요. 화장실을 꼬박꼬박 가고요.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 봤더니 당 떨어진다. 어머. 당이 떨어졌네. 역시 당 떨어질 땐 초코캔디만한 게 없다. 아 진짜 저 정도 드시는 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 다 먹었어. 어머 세상에. 와. 제가 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해서 치킨 한 마리 시키고 라면 한 개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니까 매운 거가 땡기니까 매운 거를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야, 48kg. 야, 48kg. 야. 너무 불공평해. 와, 진짜 너무한다. 세상에 너무하다. 아니 저렇게 드시는 분이 48kg래.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특별하게 거창한 다이어트는 해본 적은 없어요. 항상 몸무게는 표준 몸무게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체중이 조금 많이 늘었다 싶으면은 그날은 조금 조절하는 편이고 체중이 조금 50대 밑으로 떨어지면은 조금 더 많이 먹고 그런 식으로 50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워서 꾸준히 더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 저도 운동이 가격할 줄 알았는데 간단하네요. 앞쪽 위장은 이 횡격막과 주변 장기들에 의해 눌리면서 이 압박을 받아 그로 인해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잘못된 자세로 눌려 있는 위장을 저렇게 쫙 펴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많이 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소화도 더 빨리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소소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와. 진짜 부럽다. 와. 그렇게 잘 잡수시고 살 안 찌는 방법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지성 씨 어디 계세요? 이지성 씨 어디 계세요? 어머. 어머, 진짜 날씬하시다. 어머 세상에.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 방청객이. 난리 났어, 정말. 난리 났어요, 지금.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날씬하신데 한번 일어나 봐 주시겠어요? 와. 죄송하지만. 네. 아니, 너무 날씬하시다, 진짜. 어머. 어머. 못 와. 살아. 어머. 야, 저 너무 아니. 날씬하시다. 아니 정말 너무 날씬하신데 그 다 드신 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먹으면 바로바로 소화가 돼서 24시간 이내는 화장실을 꼭 가거든요. 네. 그렇게 시원하게 비우고 나면 또 맛있게 먹습니다. 와. 원래부터 이렇게 음식을 많이 잘 드셨던 건가요? 남들보다 음식을 좀 많이 잘 먹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친구들은 햄버거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다는데 저는 혼자 2-3개씩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3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많이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어야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구나 싶어서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챙겨 먹고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부럽다. 저는 먹기만 해도 살이 찌는데 많이 드셔도 날씬하시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스트레칭도 하고 카무트 효소 먹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건강 챙기라고 이것저것 갖다 주는데 카무트 효소를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서 계속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드셔보실래요? 일단 색깔은 약간 미숫가루 색깔이네요. 미숫가루. 그렇죠. 미숫가루네. 냄새도 약간 고소하니 하고. 먹기가 더 좋아. 너무 좋아요. 그 카무트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무트는 6,000년 전쯤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된 고대의 곡물로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어떤 씨앗이 발견됐는데요. 이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자란 것이 바로 이 카무트라고 합니다. 네, 이 왕의 무덤에서 발견되어 이 왕의 곡물이라고 불린다고도 하고요. 왕의 곡물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 카무트는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 이 각종 미네랄과 이 비타민 등 53가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또 미국 타임즈 선정 건강한 식품 50가지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주목해야 할 10대 고대작물 중 하나로 뽑혔다고 합니다. 아주 뭐 역사가 깊은 작물인데 그럼 카무트를 발효시킨 것이 카무트 효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착한 탄수화물인 카무트에 한국인에게 익숙한 국내산 생균 3종을 넣어서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그대로 발효시킨 것이 바로 이 카무트 효소입니다. 국내산 생균 3종이 뭔지 궁금해요. 일단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에 있는 효소인데요.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된장, 장아찌류, 김치 유산균? 네, 역시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김치에서 분리한 김치 유산균이 카무트 효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김치 유산균이 소화 효소 활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장 담글 때 필요한 효소인데요. 이것에서 추출한 효소인데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장이면 콩이죠. 효소면 맞아요. 바로 메주에서 분리한 황국균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우수해서 소화력 증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식탁의 김치와 함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알려진 청국장인데요. 청국장 속의 바실러스균은 위산과 열에 강해서 장까지 살아서 가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효소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일단 효소가 뭔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효소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활성 단백질로 우리 몸속에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 뼈와 피부를 생성하고 해독작용을 돕는데요. 이 몸에 효소가 부족할 경우에 이 소화불량으로 인해 이 장에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이 쌓이게 되면서 이 독소가 발생하고 이 독소가 지방에 달라붙어 이 비만과 다양한 질병들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효소 섭취가 소화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이 장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소화가 잘 되고 장 건강이 좋아야 전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네요. 네, 모든 음식물이 소화되고 그 찌꺼기, 독소가 모두 모이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장이거든요. 이 장에 모인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들이 잔뜩 쌓이겠죠. 이 세균은 장 점막을 통해서 혈관으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비만,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독소가 쌓이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세균이 죽으면서 독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 붙어 있는 이것들이 바로 유해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해균이 사멸하면서 이 세포벽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 점막 같은데 늘어붙게 되면서 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장은 대변으로 그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독소도 다 몸 밖으로 배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장은 우리 몸의 최대 배출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한 섭취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좋은 영양소만 흡수해야 하는데 이 간혹 영양소뿐 아니라 장 독소까지 흡수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장 점막 일부가 변형돼 이 대장용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의 독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효소가 장내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카무트 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가 체내에 쌓인 독소를 잡아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함량을 비교해보면 같은 곡물가인 백미가 100g에 1.90g, 현미가 100g에 3.90g, 카무트에는 100g에 11.90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배에 자꾸 가스가 차는데 혹시 장 독소 때문인가요? 이 복부 팽만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장 독소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이 대개 장 또는 배변 문제가 생겨 장내 가스가 차는 문제로 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이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가스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아 장 내부에 노폐물이 남아 이 가스가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가 가스가 차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배에 가스가 차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 바로 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사 도중에 공기가 배로 들어가서 이 배를 팽창시키고 이 가스가 쌓이게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하실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하나요? 네, 우리 몸 안에서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몸에서 평생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 총량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고 젊을 때에 비해서 활성이 떨어집니다. 예전과 먹는 양은 같은데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등 소화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때문에 효소를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제를 먹는 건 도움이 안 되나요? 다들 집에 상비약으로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알약 소화제의 경우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줘서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일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 복용 시 소화 기능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2주 이상 장기 복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카무트 효소를 먹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에 염증이 있는 쥐에게 이 카무트 효소를 투여했더니 소화 기능이 개선돼 식이 섭취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장 질환의 증상인 혈변, 이 설사의 빈도가 낮아졌고 장내 염증 역시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소를 감소시키는 주범이 나이 말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그 중에서 탄수화물, 특히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인의 영양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의 경우에 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단백질과 지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할 경우에 이 많은 양의 효소를 사용하게 되고 이 나이가 들면서 부족한 효소를 더욱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풍선을, 위장, 이 구슬을 음식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건강하고 효소도 많은 정상적인 위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탄력도 있고 연동 운동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더라도 이렇게 잘 배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네. 아이고 잘 나온다. 네. 아이고. 그런데 카무트 효소 속에는 알파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물이 담긴 비커를 우리 몸,
빵을 탄수화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한쪽 비커에만 카무트 효소를 넣고 녹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육안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카무트 효소를 넣은 빵은 카무트 효소를 넣은 빵은 형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물흐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빵이 분해된 게 보이시죠? 그와 반대로 물만 넣은 왼쪽 비커의 빵은 형체가 그대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해 소화를 돕고 장의 독소 축적을 막아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야,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을 잘 분해시킨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네, 바로 카무트 효소의 역가 수치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 역가 수치란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식을 얼마나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산균이 1억 마리, 10억 마리 들어있다고 표시하는 것처럼 이 효소는 55만 유닛이 들었을 경우 탄수화물 분해하는 역가 수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 카무트 효소는 이 기준에 해당되어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것이죠. 탄수화물이 언제부턴가 우리 몸의 다이어트의 적이 되었는데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탄수화물 권장 섭취 비율을 55에서 65%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수화물을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게 문제인 건데요. 탄수화물 소화를 못하게 되면 음식이 상하듯이 장에서 부패해서 독소를 만들어서 장을 망가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환을 야기하고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음식 먹기만 하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거든요. 밥 먹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거 괜찮은 건가요? 바로 화장실에 가면 장이 일자냐,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증상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힘든데요. 주로 언급되는 원인은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이 가장 많고요. 세균성 장염을 앓은 후에도 생길 수 있고 또 장내 유해균이 늘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평소에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간편식은 줄이고 매운 음식 그리고 흡연과 음주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카무트 효소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무트는 장에 도달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한 영국 영양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20명에게 6주간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감소하고 대변 역시 잘 보게 됐다고 합니다. 카무트 효소가 소화에도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카무트가 체지방을 감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이 체지방량이 3.7%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실험 동물에게 8주간 고지방 식단과 이 카무트 식빵을 섭취시켰더니 이 고지방 식단과 일반 식빵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 체중 증가율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카무트 효소가 다이어트와 소화 말고 어디에 좋을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와 함께 항산화 능력 역시 떨어져 유해산소인 활성산소가 생기고 면역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카무트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셀레늄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현미가 14.8 마이크로그램, 마늘에는 9.8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카무트 100g에는 셀레늄이 81.5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카무트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없나요? 네, 이 카무트 효소는 과다 섭취 시 속이 더부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루 적정 섭취량인 3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카무트가 이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다 보니 이 관리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한 카무트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시킨 천연 발효 효소인지 역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비켜라 찢었다 찢었다 나올 텐 따라와봐 불을 지펴라 자 우리 오늘 폼 미쳤다 채널 A